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아포커스 이보현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 357만 명을 대상으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295만 명의 응답자 중 26,900명, 약 1%의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학교 급별로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1.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학생이 0.5%, 고등학생이 0.2%였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순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비해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 사례는 감소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정서적 폭력 비중이 증가한 건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8일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여성 공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방에 근무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2018년 15% 수준에서 점차 늘어 지난해 20.8%로 집계됐고, 중앙부처 본부과장급도 여성이 22.8%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가운데 여성관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교육부로 여성 교장교감의 비율이 44.5%에 달했습니다. 반면 여성관리자 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2.7%에 그친 해양경찰청이었습니다. 경찰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서울시와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조사에선 학대 여부 점검과 가족 심층 면담 등이 진행되는데요. 경찰은 관련 조사를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가정으로 관련 아동은 모두 688명, 기간은 3월 8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학대 예방 경찰관과 자치구 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조사단은 학대 여부 조사와 함께 해당 가정이 처한 환경 등에 대해 가족 심층 면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는 올해 10월에도 이루어질 예정이고 매년 실시하는 등 정례화하여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실질적인 학대 예방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정확한 상황 진단과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고받은 가정은 위기 가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게 한 번이건 두 번이건 간에 그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돌볼 수 있게 하는 지원 체계를 좀 더 풍성하게 마련해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학대 발생 가정을 처벌 관점이 아닌 보호 지원 대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일 전국의 학교들이 개학하면서 등교 수업과 더불어 지난해처럼 온라인 원격 수업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개발한 원격 수업 플랫폼이 말썽을 일으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EBS 원격 수업 플랫폼인 온라인 클래스가 먹통이란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접속이 원활하지 않거나 수업 화면이 뜨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재접속하라 그래서 재접속하면 이제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출결 확인하는 조회 시간을 놓친다던가. 온라인 클래스를 비롯해 또 다른 원격 수업 플랫폼인 이학습터에서도 비슷한 오류가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 현장의 불편이 커지자 교육부는 서버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면서 일부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오류를 즉각 시정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선 예고된 혼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새 기능을 탑재한 원격 수업 플랫폼을 개학 직전에 늑장으로 내놓은 탓에
적응 기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학교마다 혼란들이 좀 있었고요. 상당수가 줌이라던가 제2의 방법들을 좀 찾아서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클래스 통해서 준비했었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움이 있죠. 앞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진 일부 학교에선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도록 하는 자가진단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교육당국의 일부 미숙한 운영에 곳곳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층간소음, 평소와 비교해 민원이 30% 이상 급증하는데 소음이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한 대응입니다. 무턱대고 윗집을 찾아가 항의했다간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재판부는 천장 두드리기, 전화 연락, 문자 메시지 항의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직접 들어가서 항의하기 등은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폭행 등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갈등은 피하는 게 상책. 함부로 소음에 보복했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직접적 물리적으로 보복하는 경우 경범죄, 협회, 폭행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관리사무소나 이웃사회센터 등 중재기구를 통해 대화하는 게 최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아마 민원을 완전 없앤다, 해결한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지 말고 서로 어차피 안고 가야 되는 문제다, 관리해줘야 되는 문제다라는 형태로 간다면은 의외로 효과를 많이 봅니다. 또 소음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두툼한 매트를 깔아두는 등 미리 다른 이웃을 배려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겨울은 계절성 대표 감염병인 독감이 유행하지 않고 지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감 유행이 본격화하는 시기인 지난해 44주차부터 올해 8주차까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2명 안팎으로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인 5.8명을 계속 밑돌았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또 작년과 재작년 모두 36주차에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과 달리 지난해 하반기에는 단 한 건도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명인이라며 최근 SNS 등에서 퍼진 이성, 동성 간 성적 영상물. 관계없는 사진들이 합성된 딥페이크 알패스물로 최근 늘고 있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입니다. 지난해 N번방 등 사건을 계기로 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면서 강력 대응에 이어졌지만 신종수법까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온라인상 성폭력 범죄 수요와 공급 원천 차단을 위해 10월까지 불법 유통망과 공급책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기존 성착취물을 포함해 신종 성범죄물 제작, 유통, 소지 행위입니다. 이미 경찰은 딥페이크 같은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 사범 단속을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엄정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및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은 공조수사를 통해 국외 도피 피해자를 신속 검거 송환하고 불법 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금은 몰수와 추징 보전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또 온라인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다수가 10대 이하인 만큼 청소년 상대 교육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밥상 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았습니다.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는 1년 전보다 6.5% 올랐습니다. 이는 OECD 전체 평균의 2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37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 칠레, 아이슬란드에 이어 4위였습니다. 한국 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1%대에 그쳤으나
7월 4.3%로 올라서면서 하반기 들어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또 지난 2월 식품물가 상승률은 9.7%로 2011년 8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넓은 온실 안에서 딸기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작물의 생육 상태를 최적의 환경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팜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비료도 주고 온도도 조절할 수 있어 농사를 아주 쉽게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딸기의 품질이나 생산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 스마트팜을 하지 않았을 때는 습기로 인해서 병을 많이 발생도 되고 하는데 이는 병반이 생기는 문제점이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품질이 향상되어서 포도 농장에도 스마트팜 기술이 적용됩니다. 생육 시기별로 온도와 습도, 양약을 적절히 조절해 고품질 포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팜은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는 낮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을 통한 그 농가의 그 편의성을 제공하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이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능력을 키워서 하우스를 최고의 그 최상의 상태로 유지. 농촌진흥청은 스마트팜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가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전국 스마트팜 교육장을 현재 70곳에서 향후 3년 동안 13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첨단 과학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팜이 고령화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촌과 농가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육아 포커스가 새롭게 마련한 슬기로운 어린이집 생활 시리즈인데요.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화재 예방 교육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화재 예방 교육을 받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슬기로운 어린이집 생활. 구리가 살랑살랑 날아다니는 나비 친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같이 놀고 싶었는데 날아가 버렸네. 배고프다. 뛰어놀았더니 또 배가 고프네. 사과다. 맛있는 사과. 얼른 따먹어야지. 갑자기 땅이 흔들려요. 휴, 놀랐네.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이번엔 불이 났나 봐요. 불이야! 불! 불이야! 구리가 불이 나는 꿈을 꾸고 놀랬나 봐요. 구리야, 무슨 일이니? 꿈에서 제가 사과를 따먹으려는데 땅이 흔들리고 갑자기 숲에 불이 났어요. 아우, 무서웠겠다. 꿈이니까 이제 안심해도 돼요? 구리야, 벌써 일어났어? 모두들 잘 잤어요? 네! 그럼 이제 이불 정리하고 불멍놀이 해볼까요? 네, 좋아. 불이 나면 코와 입을 가리고 신속하게 밖으로 나가요. 자, 멋진 성을 만들어야지. 구리야! 불이라고? 불이야! 어떡해, 불이 났나 봐. 밖으로 나가야 돼. 불이 나면 코와 입을 가리고 신속하게 밖으로 나가요. 나가지 못한 아이들이 있나 확인해요. 얘들아, 여긴 없네. 아이, 시원하다. 불이 났다고? 연기가 나. 아무것도 안 보여. 어떡해.
레비가 연기를 보고 놀라 주저앉고 말았어요. 레비야, 여기 있었니? 여기 있었어. 남은 아이들이 있나 확인하던 선생님이 레비를 발견했어요. 선생님하고 나가면 안전해요. 얼른 밖으로 나가자. 손을 잡고 차례차례 지정된 대피 장소로 나오는 우리 친구들. 친구들이 모두 무사히 잘 나왔나 인원 체크를 해요. 저기 선생님이랑 나온다. 레비야 괜찮아? 레비야 괜찮아? 무서웠지만 괜찮아. 우리 다시 인원 체크하자. 네. 다 나왔네. 우리 친구들 많이 놀랬죠? 네. 네,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연기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 나도 엄청 놀랬어. 우리 친구들은 하나도 안 놀랬나 봐요. 우리 친구들은 매월 한 번씩 하는 재난대피 훈련으로 침착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진짜 불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 연습한 거예요. 화재 예방만큼 화재 대피 훈련도 중요해요. 그럼 진짜 불은 안 난 거예요? 우와, 소방관 아저씨다. 안녕. 우리 친구들이 대피훈련 좀 더 실감나게 하라고 소방관 아저씨가 연기를 피운 거야. 소방 대피훈련 되게 신속하게 잘하던데? 그러면 소방관 아저씨랑 재난대피 훈련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소방훈련을 하게 됐는데 재밌었어요? 네! 조금 전 연기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했나요? 코와 입을 가리고 차례차례 친구들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밖으로 대피해요.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밑으로 자세를 낮춰서 밖으로 대피하면 돼요. 그리고 불이 나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연기를 마시지 않게 자세를 낮춰서 밖으로 대피하면 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재난대피 훈련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진? 지진은 뭐예요? 지진이란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물건들이 떨어지고 유리창이 깨져서 위험하니까 장석이나 가방을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책상이나 식탁 밑으로 숨어서 몸을 보호하면 돼요. 이곳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땅이 흔들리네?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요. 잘했어요. 지진이 멈췄어요. 브리아 레비는 처음이어서 당황했죠. 다음에는 잘할 수 있겠죠? 네! 지진이 멈추면 신발을 꼭 신고 머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를 하면 돼요. 앞으로도 대피하는 방법 꼭 기억해요. 약속! 약속!
슬기로운 어린이집 생활. 이번 순서는 한 주간에 발표된 우리나라 인구 동향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인구 정책 등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인구 이슈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3, 4분기 일자리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910만 8천 개이고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일자리 36만 9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형태별 분포로 살펴보면 전체 일자리 중에서 전년 동분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69.7%, 대체 및 신규 일자리를 포함한 신규 채용 일자리는 30.3%였습니다. 성별 일자리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남자는 8만 개, 여자는 28만 9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전체 일자리 대비 성별 비중은 남자가 57.7%, 여자는 42.3%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 일자리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20대 이하와 30대는 감소한 반면 40대, 50대, 60대 이상은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식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3월 30일 시행 예정된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학대 피해 아동 보호쉼터, 위기아동 보호가정 등 확충 추진사항 및 17개 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을 위한 단계별 분야별 정부 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1년 한부모 조손 가족 복지 서비스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안내서에는 임신 출산, 양육 돌봄, 시설 주거, 교육 취업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이 담겨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SNS를 이용한 저출산 극복 함께해요 번국민 포함 릴레이 챌린지에 돌입했습니다. 포함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동참의 취지로 함께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된다는 의미의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저출산 극복 사진 및 동영상을 개인 SNS에 게시한 뒤 일주일 단위로 후속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비대면 시대의 우리 가족 이야기를 주제로 가족 참여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 접수 기간은 3월 22일 월요일까지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작품 접수는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장르는 제한이 없으며 분량은 1분 이상 5분 이내입니다. 자세한 공모전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사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 0.84명, 남녀 한 쌍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해 태어난 전체 출생아 수 27만 명은 올해 국내 대학 정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20년 안에 현재 대학교의 절반은 사라지게 되고요. 오는 2065년이면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15살부터 64살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보다 더 많아집니다. 또 다른 전망을 말씀드리면 일할 사람은 없고 부양할 사람은 늘다 보니 2055년에 국민연금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거란 암울한 전망도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저출산 문제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수준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육아포커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